오늘 제가 준비한 부자 되는 미니 특강 주제는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입니다. 게스트로 게으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죠. 저도 원하는 것이었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청울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게으름입니다. 라고 했어요. 뼈 때리는 말이죠. 뒤통수를 그냥 탁 치는 말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그래, 부동산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 50점이에요, 50점. 왜 50점이냐면, 그것만 해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작은 부자에 만족하면 벌어들이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분명히 더 좋고 더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라고 일단 믿으셔야 돼요. 제가 왜 부동산 공부만 하면 50점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게으름이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가 아니라 또 어떤 걸 하면 또 될까? 그거에 대한 힌트는 사실 여기 문구에 다 적혀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 키워드, 부동산 공부 키워드, 명백한 게으름.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부동산 공부가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정답에 가까운 말이에요.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게을러져라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36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으름과 제가 생각하는 게으름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으름은 어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램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 아침에 주말에 너무 늦잠을 자. 평일에도 출근할 때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난 너무 늦잠 자는 것 같아. 난 너무 게을러. 나는 할 일을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좀 잘 안 하는 편이야. 작심삼일로 끝나는 편이야. 그것도 아니면 조금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막 나는 너무 즐기고 있어. 난 너무 게으른 배짱이야.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나요?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으름은 그런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뭐 남편이라는 분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요. 벼락치기 그런 것들도 뭐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매번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부지런함이 아니라 저는 게으름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주인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구인들은 여러 가지를 부지런하게 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딱 곰곰이 들여다보면 90%는 부자가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이게 막 부지런을 떨고 있는 일인데 사실 그것만 안 해도 남들보다 사실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되게 귀찮아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게을러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결과가 거의 일맥상통하죠. 실제 이제 뭐 여러 유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 늦잠 자고 게으르지만 눈만 뜨면 돈 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가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인가요? 이게 애매하죠. 늦잠을 자긴 하지만 그래도 눈을 뜨면 생활하는 그 시간 내도록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볼까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매일의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대부분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후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쫓으며 살았는데 아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형편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은 어떤 학자죠.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또 뭐 간디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 했죠.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결론적으로 제일 첫 번째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든 뭐 늦잠을 자든 나에게 대한 믿음이 충만하거나 나를 100%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뭔가 혼란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게으름과 성공으로 가기 위한 게으름, 그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구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충돌이 일어나야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밀어내지 말고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세요. 밀어내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램신교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게으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 달 내도록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게으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일주일 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 언어로 재정의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이 게으름의 정의가 뭔가 보자고요. 이 게으름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게으름이냐, 이 정의를 할 때 그게 없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게으름에는 앞에 뭔가 그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대상이 있고 나면 그 대상별로 그 게으름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9시에 일어나면 게으른 사람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에 일어나면 게으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7시 반에 일어나면 어떤 거죠? 그럼 그 시간을 딱 쪼개가지고 이 전이면은 부지런하고 요 이후에 일어나면 게으른 것이고, 이 애매하잖아요. 이 기준은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 아닌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쫙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과 관련된 게 많아요. 이 게으름의 실체가 대부분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시간이냐면 늦잠을 자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몇 시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확보해서 가용 시간을 확보해서 더 많은 걸 하는데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름의 실체가 시간 베이스로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과연 부지런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밀도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깊이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 뭐 운동선수들 보면 박지성 선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순간적으로 기회가 오면 그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공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슬슬 움직이긴 하지만 정말 막 자신의 100%를 다 쏟아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열심히만 하는 게 그게 부지런한 게 결코 아니구나에 대해서 일단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 시대라는 운동장에서 지금 이 시합을 떼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한 끝에 저만의 기준을 만들고 뭔가 솔루션들을 조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으름, 이 세 가지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게으름에도 대상이 많더라. 대상이 많더라. 근데 정말 중요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으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게으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안 하는 게으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비움하고 비슷해요. 비움. 게으름은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컵이 있어요. 지금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로 24시간이 꽉 차 있어요. 365일 이거대로 쭉 가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는 생명수를 부어준다고 봐요. 부어준다고 보면 이게 꽉 차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부어준다고 하들 넣어봤자 바로 흐르잖아요. 기존 것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부자 되는데 별 필요 없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먼저 비우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말하는 것들 있죠. 뭐 자기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뭐 취업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 뭐 자기 개발할 때 뭐 영어 공부를 또 잘해야 되고 뭐 3개 국어 이상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제도권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부지런함. 그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게으름은 뭐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보통 시간이 우리 모든 인간은 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딱딱딱딱 평평하게 간다라고 느끼지만 실제 시간은 3D처럼 입체적이에요. 아세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 시간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떻냐면 잘 봐요. 저는 50년 한평생 죽도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시간 이상 잔 적 없이 정말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라고 하면 감동이 1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감동이 있냐면 저는 10대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20대는 진짜 덕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30대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했어요. 40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다음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50대에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시간적인 이 어떤 밀도가 느껴지냐면 느슨하게 가다가도 확 치고 올라가다가도 또 느슨하게 가다가도 이게 시간에서 음악과 같은 선율이 느껴지거든요. 그 선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율을 듣고 팬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팬텀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작곡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선율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입부 시작하자마자 웅장하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입부는 진짜 어떤 봄의 느낌으로 살살 가다가 갑자기 치고 막 파도가 막 치는 것처럼 가다가 또 막 가을 느낌 주다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마주할 때 너무 부지런 떠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쉬어가고요. 어떨 때는 막 폭풍은 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에 있어서 게으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교환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잘 봐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보통 10시에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누군가와 교환한 게 없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잠을 푹 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교환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나는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게으른 교환을 할 것인가? 지금 대중들은 어떤 교환을 하고 있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자급자족도 어느 정도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자급자족이 뭐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것도 생산하잖아요. 오로지 교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을 헌납하고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에서는 교환하는 기술을 키우는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교육을 찾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공부해야 돼요. 교환에 있어서 뭐 종류는 많은 교환이 있는데 1대1 교환을 거쳐서 나중에 1대-N 교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하는 교환으로 나아가야 돼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보통 맛집은 메뉴가 한정적이죠. 냉면집에 가면 맛집은
물냉면, 비빔냉면, 보통 뭐 이런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교환은 어떤 게 있냐면요. 부동산을 잘 교환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세상과 교환하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교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메뉴는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무엇을 교환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다음 달에 어떻게 10,000원을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1차 목표로 세우셔야 돼요. 다른 잡다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게으르게, 그리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제대로 교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볼까요? 게으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으름은 총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안 하는 게으름이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게으름이다. 세 번째는 교환의 게으름이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언어로 게으름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큰 부자에 한 발자국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를 늘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성공 트레이너 랭군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피스입니다.